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황하님, 헬사제님, 새로 저희 멤버십 인원이 되신 거를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불장 준비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 글 보시면은 제가 멤버십 보너스 정리해 두었으니까 확인하시고 도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ASTR, 아스타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들이 다수가 분석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스타 코인은 폴카닷의 파라체인 허브 네트워크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카닷이라는 코인 안에서 이제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또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이 친구의 역할은 이제 다른 체인들과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걸 가지고 디앱들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디파이도 구현을 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랑 호환이 잘 된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크로스 체인, 그러니까 브릿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체인 안에서 쓰이는 이제 거버넌스, 이거 투표 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는 스테이킹에서 보상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수료적인 것도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의 보상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테마는 레이어 1이니까 레이어 1에 묶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크로스체인 역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웹3를 구현할 수 있고, 구현하는 만큼 여기에 D앱들이랑 여러 가지, D앱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NFT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게이밍도 있고, 여러 가지 D앱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캡은 현재 113위이고요. 113위고, 가격 상승의 제한은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모든 코인이 지금 K 볼륨이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원래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는 업비트 그 거래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높았는데 최근에 지금 K 볼륨 높은 코인들이 다 거래가 원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이 친구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친구는 이제 김치보다는 이제 글로벌 코인으로 보는 게 정배인 것 같아요. 김치 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정배인 것 같습니다. 폴카다시 김치 코인이 아닌 것처럼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 상장 시기에 업비트의 거래가 유독 많이 쏠렸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관심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일단 POS라서 당연히 무한이고 이제 유통량이 86%,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14% 정도의 미유통이 이제 남아있다. 이건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다른 코인에 비해서 뭐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라고 일단 표현해 두었고,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습니다. 88%, 최근 1년간에도 58%.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급등했던 코인들의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과거 인플레이션율은 좀 많이 높을 수 있으나 이 구간에서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좀 응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서 토크노믹스가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메이저가 올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꽤나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넘어선다면 뭐 우상향 가능하겠죠. 무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개당 가격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론적인 입장이고 세력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매집을 할 때 얘네들이 사는 게 이 돌아다니는 유통량을 산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유통량을 개미들한테 산 게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물량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매집의 질도 떨어지고 상승할 때도 위에서 계속 눌릴 거다. 이게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은 코인의 단점입니다. 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상향 여부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지금 상태로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요. 22년 1월 달에 런칭이 됐기 때문에 기간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근데 저점을 내린 걸 보면은 이 전체 내린 거에 비해서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덜 내려왔다기보다 여기서 회복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어찌됐건 저점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 요것도 이제 다른 코인에 대비해서 좀 덜 떨어진 게 덜 떨어진 이유가 여기서 덜 떨어진 이유가 당연히 수요가 뭐 받쳐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진 건 똑같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보시면은 91% 정도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진 거는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회복을 좀 빨리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도 나와 있죠.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 이제 다른 코인들보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적은 편이 아니었나.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하락폭을 작은 편으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편으로 잠깐 수정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차트 데이터 보면은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를 확인을 하는데 이미 요 매집봉, 그러니까 지금은 매집봉이 되어버렸지만 과거엔 이게 상승 추세의 시작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시나리오 2번으로 회귀를 한 거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자, 1번 시나리오는 여기서 매집해서 시작한 거야. 2번 시나리오는 아니 아직도 매집 중인 거야 이건데 이 친구는 이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2번 시나리오일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1번 시나리오로 여기서 설거지를 끝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확률이 조금 낮아 보이고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번 시나리오로 돌아왔을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는 이제 정리를 얘가 다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위로 그냥 쏘면은 뭐 그냥 거침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분석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급 분석 가서 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비율도 여기 하나 이렇게 뾰쭉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스퀴징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만 이렇고 다른 거래소들을 보니까 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퀴징 난 거라서 이건 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동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적으로 봤을 때 되돌림이 현재 6189 구간에 와 있죠. 요거는 재밌는 게 네모 박스는 제가 지금 친 게 아니라요. 4월달, 5월달 이쯤 어딘가였을 거예요. 이쯤 어딘가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누군가가 이 아스타코인을 물어보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씩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멤버십 분들 시간 많으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여기서 어딘가 누군가가 이제 여쭤봤었을 때 제가 네모박스를 그려놨고 여기 매집 평단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대로 둔 겁니다. 추매가 필요시 이것도 그 당시에 써놨던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추매가가 아니라 뭐 초기 진입가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어디 물려 계신 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그대로 안 건들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요 구간 이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마지막 타점인지 아니면은 뭐 한두 번 더 내릴지 이거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이 뭐 정찰병 보내기에는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렌드가 일반 차트로 한번 볼게요. 노말 차트로 보면은 786, 886 사이 반등이 좀 많이 나오는 트렌드예요. 요즘이. 근데 게다가 이건 이제 만약에 뭐 A 파동이냐 1 파동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 못하지만 높은 확률로 만약에 이게 뭐 1 파동이다 혹은 뭐 A 파동이다라고 봤을 때 두 번째 되돌림은 깊숙이 가죠 보통. 깊숙이 가서 618 이상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요즘에는 786, 886을 자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786, 886 사이에 어딘가에서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뭐 이게 쭉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더 내리 꽂을지 올라가는 척만 하고 내릴지 모르지만 골파기 없이 만약에 횡보 후에 그냥 상승하는 시나리오라면 여긴 저점 구간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개미를 한번 털어내야겠다 싶어서 골파기를 한번 할 경우에는 여기는 저점을 한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매집 평단가는 0.043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매집 구간의 시총 대비 거래량을,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저는 이제 매집량을 추산할 때 참고 자료로 쓰는데, 이게 평균 대비해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난 게 좋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안 좋아요. 데이터가 많이 안 좋아. 처참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쁜 편이라고 표현을 해뒀고, 매집 기간으로 봤을 때는 길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점 구간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올린 것도 사실,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은 94%인데 평균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나 약간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탑백에 대한 지분율은 좀 높거든요. 94%로. 근데 탑 10에 대한 지분율을 보면 또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미달이에요. 탑 10의 지분율이. 이거는 그만큼 이제 큰 고래들이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중소규모의 고래들 그리고 거래소에 좀 많이 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는 뭐 크게 엄청 좋지는 않고 그냥 보통에서 좋은 편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아스타가 설거지가 끝난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라이브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매집 평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올라간 게 사실 350%, 이 스퀴징까지 이게 치면 안 되지만 친다고 해도 사실 400%거든요. 스퀴징은 이제 바이낸스만 그런 거니까 이건 치면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칠 경우엔 350, 치더라도 420%인데 이 400%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점은 이제 트레이더마다 차트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은 5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고려를 해야겠죠. 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의 메이저 지분의 변화도 같이 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설거지가 맞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94%나 들고 있다. 플러스 시기적으로 불장을 앞두고 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플러스 500%를 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러면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1번 매집 끝내고 올라가고 설거지 끝내고 이제 박살내는 이런 차트가 아니라 2번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2번 가능성은 이거죠. 2번 시나리오. 1번 아니었고 사실 이거 다 매집이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니네 얼마나 올릴 건데? 그건 이제 여기서 메이저가 판단하겠죠. 얼마나 올릴까를. 전고를 뚫고 올릴지 아니면 훨씬 그 넘겨서 몇 배를 올릴지. 이거는 메이저가 판단을 할 겁니다. 어찌됐건 이번 시나리오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엄청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제 영상을 좀 일찍 올릴 걸 그랬네요. 그러면은 한 지금 오늘만 해도 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면 굳이 많이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찰병 보내시더라도 진짜 조금만 보내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더 내릴 것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걱정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차트 데이터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제 매집량이 여기 스퀴징 난 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요것도 필요해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요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전고 정리 물량 대비해서 절대 부족한 양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양은 아니라서 좀 전고 정리 대비해서는 나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이죠?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코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코인들은, 이런 코인들은 차트에서 거래량을 받다가는 차트 볼륨만으로 모든 걸 해석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누적 볼륨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누적 볼륨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그냥. 모든 인플레이션형 코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형이 아닌 코인들도 이런데 인플레이션형 코인들은 더더욱 심하고 무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겼고, 그만큼 무슨 뜻이냐, 찍어내는 만큼 밑에서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점 구간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제 여기 구간에서의 매물대의 힘이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올라갈 때 매물대 힘도 약발이 좀 떨어진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차트만 보고 모든 거래량을 완벽히 해석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데이터들이랑 같이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약간 늘 강조하는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스터디 내용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토크노믹스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우상향은 어차피 알 수가 없고, 가격적으로는 그냥 한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 빠른 편인 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움도 남는 거죠. 아쉬움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집량 자체가 좀 너무 아쉽다. 매집 기간적으로는 봐줄만 한데, 메이저 지분율은 괜찮으나 막상 탑 10을 까놓고 보니까, 아, 거래소랑 중소 개미들, 그러니까 엄청 큰 일부 고래가 아닌 중소 고래들로 많이 물량이 좀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겠고요. 어, 결과적으로 이 코인의 가격은 어디에서 많이 비롯될 거냐?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 수요를 촉발시키는 건 뭐냐? 폴카다 생태계에서 이 친구의 역할이 커져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 얘가 할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로스체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첫 번째, 폴카다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진다. 두 번째, 여기서 크로스 체인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지원하는 거를 독점하는 거예요. 아스타가. 독점하는 형태로 가면 얘 정체성이 이게 완전 뚜렷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수요를 촉발해서 세 번째, 수요가 촉발이 되고 네 번째, 최종적으로 가격이 오를 겁니다. 폭등할 거예요. 이게 이제 홀더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도권 누가 지고 있냐? 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고 있는 거고, 얘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불장의 초입의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코인은 매수할 시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관점 변동 없고요. 매도는 25년도에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글로벌 코인으로 칠 거기 때문에 당겨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코인들이 올라갈 때랑 특히나 폴카닷이 갈 때랑 맞춰서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계획 세워보면 일단 지금 0.73달러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어제 오늘 좀 올라가지고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정찰병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찰병 구간이 맞고 많은 돈을 넣기에는 좀 아쉽은 자리다. 너무 가격적으로 엄청 좋은 가격은 아니다.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추매해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찰병을 넣고 여기 만약에 내렸을 때 추매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매매 설계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만약에 여기 안 내리고 그냥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 정도의 물량만 담으면 돼요. 너무 많은 물량 말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0.43달러. 이거 여기 0.043달러 적어놨죠. 매집 평단가 왔을 때는 또 바로 올커니하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내린 다음에 여기서 좀 봐야 돼요. 가격 흐름을 보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했다가 흐름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서 조금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매수에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는 만약에 이거 뭐 내릴 거라는 확신은 못 해요, 저도. 이거 그냥 여기서 무지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리고 나서 여기 거래가 붙잖아요. 거래량이 붙으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여기서는 이제 남은 현금 보유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매매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요소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매도 계획 세워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세부 파동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요 스퀴징은 제외하고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점에서 지금 첫 번째 파동을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올라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동이. 얼핏 봐도 뭐 ABC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갔고, 두 번째 파동이 이렇게 내려왔고,
세 번째 파동이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파동으로 볼 거고, 여기를 이제 두 번째 파동으로 보겠죠. 아니면은 뭐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세 번째 파동이 내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1번 파동, 이게 2번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 B, C가 될 수도 있고, 이게 1, 2, 3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다음 차례는 올라갈 차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차례가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보나치 확장 툴을 써서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점을 한 번 더 내리면 이건 바뀔 수 있는 TP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세요. 근데 무지성으로 그냥 가격적인 것만 보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 맞게 트레이딩을 매매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1대1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말 차트로 바꿨습니다. 노말 차트로 봤을 때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올린 거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파동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올라갈 때 이게 1대1 구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1대1까지. 자주 나오는 게 뭐뭐 있었죠? 1대1, 1대 1.382, 1대 1.618, 1대 2.618 이런 게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1대1 구간으로 나오면 0.22달러. 그래서 여기 상승한 만큼 여기서는 올라갈 거야. 최소 이 정도는 가겠지. ABC라면. 이렇게 TP를 설정하는 게 1번.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봤을 때 보세요. 이 볼륨도 사실 이 세부 볼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전체 볼륨, 누적 볼륨 보면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형 토큰이라 자연스럽게 윗구간은 이렇게 되지만 미세하지만 여기 살짝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미세하지만 누적 볼륨 프로파일상 가격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퀴징을 전 이유는 몰라요. 누가 왜 이렇게 스퀴징을 줬는지 전 모르지만 스퀴징을 주고 내려간 그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는 근거가 있는 자리가 1대1 구간인 0.22달러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1대1까지는 올렸다가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장에 잘 맞추면 더 가겠죠. 첫 번째가 0.22달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멀 차트로 봤을 때 1대 1.618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첫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파동으로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 이거를 1파동 그리고 요거 내려간 게 2파동 3파동으로 보면 1대 1.618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0.34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0.34달러까지. 그리고 ABC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은 또 뭐랑 겹치냐? 올타임 하이랑 또 겹칩니다. 21년도, 그러니까 22년도죠. 이 친구는. 22년도 4월 달에 있던 이 친구의 올타임 하이 가격대랑 겹치기 때문에 34달러 전후로 정리를 하는 게 두 번째 TP가 되겠고요. 요건 또 공교롭게도 로그 차트로 바꾸면 이게 로그에서 또 1대1이 돼요. 여기서 1대1 구간이 로그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의미가 있죠. 로그와 이제 노말에도 같이 겹치는 구간이 된다면 요거는 뭐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좀 어느 정도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노말 차트로 돌아와서 볼게요. 요거는 잠깐 지우고 노말 차트로 돌아와서 조금 더 올리면 이제 고점을 제가 2.618 구간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건 이제 이전 차트 데이터와 매집 데이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 상황에 따라 불장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로도.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내리는 TP니까 요거를 맹신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대 2.618 자리로 마찬가지로 첫 파동이고 이제 세 번째 혹은 그러니까 3파동 혹은 C파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1대 2.618 자리이기 때문에 표현을 해뒀고 요거는 이제 맥스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 욕심이라는 거죠. 여기 안 가고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카다 체인은 오케이 뭐 예정대로 우상향하면서 성장했지만 만약에 이 아스타 자리를 다른 애가 꿰찰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발전한다고 폴리곤이 100% 혼자 그 시장을 다 먹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옵티미즘도 있고 아비트럼도 있고 얘네들이 또 공생하는 부분도 있고 경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만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카다 생태계가 커진다고 해서 얘가 혼자서 독점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가면 또 다른 크로스체인 네트워크가 나올 거고, 또 다른 허브가 나올 거고, 또 다른 뭐 멀티체인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다른 디파이 또 앱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혼자서 그걸 독식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뭐 데이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트 데이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정해놓고 진입을 할 필요가 있죠. 매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고점의 추정, 예상 시기는 25년 5월로 기본 일단 예상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앞뒤로 당연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구독자분들께 당연히 제가 영상마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이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것처럼 이 구간 어딘가에 가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이클에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또 판단하시고 같이 문제 해결하시고 매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고 홀더분들한테 매도 팁 하나 드릴게요.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실 수 있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P가 지금 좀 많잖아요.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네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높죠. 그리고 매집량이 좀 적죠. 상대적으로. 이거를 고려했을 때는 데이터가 엄청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메이저 지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눈속임일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엄청 좋지는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핵심이냐? 다 팔아라?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코인이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홀더분들은 본인이 이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TP를 정해뒀다면 정해두신 거에 맞춰서 욕심 안 부리고 그때그때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계획을 세워놨으면 안 오를 것 같아도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서 파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기다렸다 여기서 파는 거고 무조건. 그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안 되고요. 안 올라간다고 여기서 다 팔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애초에 안전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TP까지 안전하게 가져가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 부리다가 하나도 못 건질 수 있으니까 TP 설정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숙제할게요. 현물, 선물, 매매 수수료 모두 0%거든요. 0% 수수료로 해외 거래소 쓰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달아드린 MEXC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혹시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뭐 여러 이유들로 혼자서 불장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 제 커뮤니티 글 가서 보시면은 코인스터디 멤버십 기능이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와 100% 일치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코인스터디 영상 보기 플러스 끝나자마자 본인이 만약에 들고 있는 코인이나 매수 좀 관심이 있는 코인이면 데이터 외적인 요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아요. 플러스 알파인 거죠. 이거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칭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본인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알트 불장 오나요? 이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알트 불장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생각에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근거는 궁금하시면 관점에 저는 변동이 없고요. 근거가 궁금하시면 스터디 영상으로 여러 가지 남겨두었으니까 스터디 영상 한 번씩 찾아보세요. 코인스터디 채널에서. 그러니까 생략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그리고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분석을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